안녕하십니까. 김승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5분 특강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취득세를 계산하는 첫 단계인 과세표준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큰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칙과 그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취득세의 대원칙은 어쨌든 취득자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취득자가 그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즉 무신고 같은 경우,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 아닌 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과 예외의 의미는 일단 신고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최소한 뭔가 부당한 취득세의 탈루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낮은 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여 최소한 시가표준액만큼은 취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완책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취득세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취득세가 아닌 다른 뭐 법인세나 혹은 다른 세법이 아니라도 좀 더 넓은 개념의 우리 행정 체계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개념으로서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표준액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부동산과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이제 나누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토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은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그리고 토지 대장이라는 것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이 리얼티 프라이스라고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선택하시면 이런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소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부산이다, 뭐 서울이다, 광주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입력을 들어가서 내가 주소별로 지번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나 열린 자료이기 때문에 꼭 내가 취득하거나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전국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토지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제가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라서 가렸고요. 이 보시면 연도별로 이 개별 공시지가를 얼마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떼어보시면 이 하단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바로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토지가 아닌 나머지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은 이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역시 아까 동일한 사이트에서 열람하셔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시된 걸 확인하는 걸 보면 일단 이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공동주택 가격은 이 취득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살펴보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에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기본적으로 공시를 하고 그리고 좀 더 보완해서 9월 말에 특정한 것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2021년 9월에 취득한다. 그러면 그 시점에 있어서는 2021년 5월 말이 가장 최근에 공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되고 다만 2021년 만약에 2월에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는 2021년 5월이 없기 때문에 2020년 5월, 즉 작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주택법 그리고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한 구의 주택이 그냥 서 있는 것,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 주택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 다가구와 다세대입니다. 이 다가구는 사실상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이 등기상으로는 한 명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봐서 분리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다세대 주택은 똑같은 모양이지만 각각 세대마다 별도의 등기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 공동주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봐서 이런 공동주택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열람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토지도 아닌 주택도 아닌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택의 건축물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두 가지는 열람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주택 외 건축물은 직접 납세자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계산하냐? 네, 이 기준은 그런 개별적인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가표준액은 이런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6가지 항목을 다 곱한 것입니다. 네. 네, 보시면 네, 잠깐 이동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은 말 그대로 그 해에 이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라서 이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은 74만 원이 제곱미터당 결정되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구조지수입니다. 구조지수는 건축물 구조, 예를 들면 뭐 철근 콘크리트 썼느냐, 아니면 다른 뭐 통나무를 썼느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지수입니다. 용도지수는 내가 주거용인지, 뭐 산업용인지, 또는 뭐 상가 등인지 이런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지수입니다. 네 번째는 위치지수입니다. 위치지수는 이 건축물이 내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 즉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지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지가에 있는 건축물은 좀 더 가치가 높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미만이면 105%를 적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과연수별 장가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연수인데요. 이 건축물의 신축 연도를 고려해서 이 잔존 가치를 계산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상에 이 장가율, 즉 잔존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0년에 신축했다면 8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건물의 조정률입니다. 이것은 그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뭐 지붕은 어떤 거 썼느냐, 혹은 뭐 최고 층수는 몇 층이냐, 네, 이런 개별 건물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 조정률이 이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곱해보면 이 건축물의 세법상 이 취득세법의 시가표준액의 개념으로서의 가액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다른 우리가 시세나 그런 걸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별도로 도출되는 그런 시가표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이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이것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기준 시가 계산 방법 해설. 그래서 한 100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어떤 PDF가 있습니다. 제가 주요 캡처한 것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21년의 시축가격 기준액은 74만 원이고 나머지 주요 변동사항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제 구조지수를 예를 들면 통나무조는 135%, 이렇게 철근 주로 대부분 쓰는 게 이 철골 콘크리트조는 115%, 그다음에 다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용어에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장을 떼어 보시면 내가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살펴보실 수 있고,
그것을 매치해서 이런 지수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혹은 주택 공시가격에 비하여는 조금 더 까다로운 산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변의 세무 전문가와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시가 표준액 중에서 부동산이 아닌 것들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제가 쭉 써놨는데요. 뭐냐면 뭐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이런 것들 다 썼고 이 설명을 보시면 아까처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법소정 가액이 있고 기준 가격이 있고 거기서 이목을 예로 들면 목재 부피, 그루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기는 좀 힘들다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 우리나라가 또 친절하게 세법 제도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예를 들면 뭐 용인구청이나 이렇게 가보시면 시가표준액 결정사항 혹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등 시가표준액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시가표준액을 고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개별 공시지가와는 달리 좀 디테일하게 있기 때문에 뭐 엑셀이나 이런 워드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내가 뭐 임목을 취득했으면 이런 시가표준이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이 테이블이 있고 계산 방식은 있지만 사실상 직접 계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가셔서 시가표준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적용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고요. 다음 시간에서 또 취득세 과세표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